정리와 비움의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고 몸도 마음도 편안해짐을 느끼면서 점점 미니멀 라이프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1인 1답 많이 하시죠? 1일 1 비움을 실천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지금 당장 비워주세요. 내가 죽어도 내가 남긴 생리대는 썩지 않는다 라는 충격적인 문구를 보았는데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0년생 보통주부로 효율적인 살림을 추구하는 맥시멀 라이프가 싫어서의 저자 신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브레인셀러 구독자 여러분의 물건은 얼마나 되시나요? 내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을 찾고 싶은가요? 중요한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으신가요? 미니멀 라이프는 나를 위한 삶의 태도의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다 보면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최소주의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사전적 정의로 단순함에서 우러나는 미를 추구하는 사회 철학, 문화예술적 사조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최소를 지향하는 삶의 태도인데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소유하면서 몸과 마음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 텅 빈 집에서 사는 것, 물건의 개수가 적은 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물건을 줄이고 비우는 것은 미니멀리즘의 한 표현일 뿐이지 미니멀 라이프는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100명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다면 방법은 100가지다. 이 말이 있는데요. 또 제가 아는 미니멀리스트 중에는 자기의 삶이 중요하고 내가 더 원하는 곳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는 세탁기와 청소기와 로봇 청소기도 필요하고 식세기도 필요해 하면서 모든 물건을 가진 미니멀리스트도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미니멀리스트고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다를 판별하는 게 기준이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 필요한 것을 잘 가지고 활용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정리되지 않고 산만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미니멀리즘은 물건을 비우고 정리하면서 삶이 더 단순해지고 안정감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식단, 인간관계 등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라이프입니다. 이제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물건이 넘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수많은 선택지에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적이고 우리는 매 순간 간단한 선택부터 어려운 선택까지 하는데요. 이 선택 속에서 살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사소하게 선택하는 고민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곳에 에너지를 쓰려는 고민이 요즘 미니멀리즘이 주목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미니멀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는데요. 오히려 맥시멈 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게 된 계기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일어서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이가 사용하지도 않는 운동기구 때문에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는데요. 네, 운동기구를 비우고 그 다음에는 화장대 서랍을 자꾸 열고 닫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또 불안해지니까 그 화장대를 큰 마음을 먹고 비웠습니다. 그 두 개의 큰 물건을 비우다 보니까 점점 내가 필요한 물건과 잘 쓰는 물건과 물건의 가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건의 가치는 진짜 잘 씀으로써 빛나는 건데 자꾸 우리 집에 있으니까 쓰지도 않는 물건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비움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줄였을 뿐인데 몸도 마음도 편안해짐을 느끼면서 점점 미니멀 라이프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아이, 저까지 세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난감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옷이 작아지거나 하는 물건은 같이 기부를 하러 가고 또 자기도 이제 중고 거래를 실천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기의 물건을 팔고 용돈이 생기면 그거를 저금통에 넣고 제가 항상 정리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한다. 자기 물건에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아이도 정리정돈은 항상 자기가 잘 한다고 어린이집에서도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삶의 질을 상승시켜주는 물건이 참 많죠. 아직도 저도 세일이라는 두 글자와 1+1은 눈이 힐끔 쳐다보고 귀가 솔깃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산다는 것, 갖고 있다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건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하면 그 물건을 끝까지 잘 쓰면서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이제 물건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물건이 주는 찰나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우고 얻은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여유입니다. 좋아하고 관리가 가능한 물건들만 남게 되면 물건과 공간의 구속에서 벗어나니 선물처럼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빈 공간이 많아지고 물건이 적어지면 청소하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비움을 시작하면 소비 생활이 신중해지고 가게도 전략됩니다. 네 번째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버리기보다 나누고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비움을 시작하고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실천하면서 친환경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지구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미니멀 라이프에 도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식단의 변화가 생깁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식료품도 신선한 것들을 조금씩 사다 먹으면서 제철 음식을 신선하게 챙겨 먹는 습관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정리와 청소하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정리와 비움의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고 이것은 습관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물건에 대한 욕심이 줄어듭니다. 비움을 통해 물건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소비를 줄이다 보면 물건에 대한 욕심도 저절로 없어집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환경 보호입니다. 신중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 친환경 물건들을 구입하게 되면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면 물건을 비우게 되는데 이때 한꺼번에 많이 비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는 몇 년간 걸쳐서 필요 없는 물건과 남길 물건을 선택하고 일단 비우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정해두면 실수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우는 기준은 첫 번째, 필요성입니다. 그 물건이 나나 가족들에게 진정한 필요가 있는 물건인지, 언제 사용하는지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선물 받은 전기 포트기를 비울 때를 생각해 봅니다. 전기 포트기는 물을 끓일 때 필요하고 그럼 이건 필요성에는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인지를 생각합니다. 만약 사용은 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면 이 물건 말고 대체 가능한 물건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비울지를 결정합니다. 대신에 자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이 물건을 대체할 물건이 없으면 비우지 않습니다. 물은 자주 끓이니까 가지고 있을 물건에 해당되겠죠? 근데 대체 물건으로 냄비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비우고 다시 사지는 않을 것인지, 이 비움이 비움을 위한 비움이 아닌지를 생각합니다. 냄비로 물을 끓이는 일은 생각보다 간편하고 조리대에 공간도 생겼고 청소하기도 훨씬 편했습니다. 없어도 사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 전기 포트기를 보냈습니다. 충동 비움은 훗날 그 물건을 다시 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우는 목적은 더 이상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한 비움이기에 꼭 생각해 봅니다. 막상 정리를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을 얼만큼 비워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정리에 대한 동기, 필요성을 더 강력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정리하고 싶은 공간은 어디인가? 거실, 냉장고 안, 아이 방, 침실, 서랍 속, 발코니 등 명확한 공간을 생각하고 그 공간을 나누어 봅니다.
두 번째, 정해진 공간을 왜 정리하고 싶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청소가 귀찮아서, 너무 더러워서, 물건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곳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세 번째, 만약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당장 정리하고 싶은 충분한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 당장 실천합니다. 무엇을 비울지 모르겠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난이도 하는 이 정도는 나도 버릴 수 있지.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안 나오는 볼펜, 낡은 속옷, 다 쓴 건전지들, 금이 간 그릇, 기한이 끝난 쿠폰, 날짜 지난 상비약, 늘어난 양말, 안 쓰는 노트, 필요 없는 명함, 확인한 우편물들, 모아둔 단추, 너무 낡은 수건, 안 쓰는 안경, 우리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지금 당장 비워주세요. 난이도 중입니다. 이거는 비울까 말까 고민이 되는 물건인데요. 몇 번 썼지만 필요 없어진 물건, 살이 찌거나 빠져서 못 입은 옷, 결혼 전에 신었던 높은 구두,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 멋있지만 안 신는 구두나 신발,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기, 휴대폰 선들, 직접 만든 작품, 두르지 않는 목도리, 더 이상 놀지 않는 장난감 등이 있습니다. 난이도 상은 비우고 싶지만 용기가 아주 필요한 건데요. 필요 없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 비싸게 준 물건, 부피가 큰 물건, 가구, 전자기기, 오래된 휴대폰, 이미 읽은 책들, 추억이 담긴 물건 등이 있습니다. 분명 사람마다 느끼는 난이도가 다르겠지만 하나씩 체크하면서 비우다 보면 점차 보이지 않았던 빈 공간이 주는 행복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네,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것을 보면 누구나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저 역시도 소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예쁜 쓰레기를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요. 생각해보면 그 물건이 갖고 싶어서라기보다 쇼핑할 때의 즐거움을 더 즐겼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고 예쁜 새 물건도 몇 달이 지나면 그러려니 하잖아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서 그 물건을 소유했다는 기쁨은 잠시라는 것을 깨달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바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충동 구매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이라면 장바구니에 넣고 3일 동안 생각을 해보고, 오프라인이라면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3일 뒤에도 자꾸만 그 물건이 생각나고 그 물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집안에 이 물건을 대체할 물건이 없는지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대체할 물건이 있다면 구매를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물건의 마지막을 생각해 봅니다. 그 물건의 끝이 나와 함께인지, 그리고 그 물건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이 소중한 공간을 빼앗는 물건이 되거나 쓰레기로 버려진다면 그 물건은 필요가 아니라 낭비인 것입니다. 네,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인 1답 많이 하시죠? 한 달에 1일 1 비움을 실천합니다. 처음 시작이 어렵지만 작은 목표를 세우면 행동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 달이면 30개의 물건을 비우고 100일이면 100개의 물건을 비워집니다. 이 30일만 꾸준히 실천을 해도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필요 없지만 지갑 안에 있는 작은 영수증 하나부터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비움을 실천합니다. 80%의 확신이 있어도 20%의 불안함이 비움을 막습니다. 집안 구석에 비움 바구니를 하나 만듭니다. 비울까 말까 고민되는 물건을 비웠다 치고 비움 바구니에 기간을 정하고 한동안 넣어보세요. 기간 내에 찾지 않았다면 그때 진짜 비우면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비워지는 물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쓸모없는 낭비를 너무 많이 했구나. 또 내가 지구에 쓰레기를 많이도 버리는구나. 그리고 점점 이상기후 현상과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환경을 내 아이가 크면 못 누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요. 미니멀 라이프는 환경에 관심 없던 제가 환경을 걱정하고 미래의 아이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게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친환경 생활을 하고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 소중한 지구와 아이를 위해 살아가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 용기를 가져간다든지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일회용 빨대를 줄이고 실리콘 빨대를 사용한다든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내서 플로깅을 한다든지
이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서 불필요한 것을 줄인다는 것은 더 이상 낭비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와도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커피 마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웃 언니네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마셔본 캡슐 커피의 그 맛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머신을 사서 마시는 것이 돈을 더 아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머신을 들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캡슐 쓰레기와 그것이 재활용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의 경솔함을 반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남편의 취미였던 핸드드립 도구를 이용해서 지구에게 덜 미안함을 느끼면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티슈인데요. 저는 물티슈를 정말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뒤늦게 안 물티슈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고 화학 물질이 많아서 아이 피부에도 안 좋고 잘 썩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큰 충격에 이제 물티슈를 끊고 아이가 어렸을 적에 쓰던 가제 수건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옷 쇼핑인데요. 2월 상품 세일, 마지막 세일, 한때 광장 시장도 좀 다녀봤는데요. 옷은 나를 표현해주는 개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이 좋았고 옷 쇼핑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옷장이 꽉 차도 입을 옷은 항상 없었고 옷장 앞에서 고민은 매번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도 비우기 가장 어려웠던 것이 옷이었는데요. 이 옷을 비우기 시작하니 내가 잘 입고 내 취향에 맞는 옷을 살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남긴 생리대는 썩지 않는다 라는 충격적인 문구를 보았는데요. 일회용 생리대는 간편하지만 그 장점만 빼면 단점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 생리대의 장점은 생리대 살 돈을 아낄 수 있고 피부에 해를 입히지 않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지 처음 불편하게 생각했던 일이 봄 눈녹듯 없어졌습니다. 우선 저는 소비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입장인데요. 무엇이든지 일단 있는 것을 다 쓰고 꼭 필요하다면 새로운 것을 사세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은 천연 세제 삼총사인데요. 다른 세제들이 필요 없으니 미니멀해지고 성분도 착한 친환경 천연 세제라서 추천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베이킹 소다인데요. 이 베이킹 소다는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하는 데도 쓰고 냉장고 냄새를 없애주고 스테인리스 제품을 샀을 때 연마제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화장실 타일을 청소할 때도 도움을 주는데요. 두 번째는 과탄산 소다인데요. 이 과탄산 소다는 강한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마스크와 환기는 필수입니다. 그 고무 장갑도 껴주시면 좋은데요. 사용법은 탄 냄비를 복구하는데 과탄산 소다를 넣고 뜨거운 물에 끓여주시면 이 탄 냄비가 바로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탄산 소다는 천연 포백제라고 할 만큼 우리가 쓰는 면이나 행주나 옷을 하얗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구연산인데요. 섬유 유연제 대신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전에 물때가 끼거나 그 녹슨 물건을 구연산에 담그면 때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린스를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머릿결이 부드러워집니다. 커피 포트나 텀블러의 때를 제거할 때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제품이나 물건을 구하려면 인터넷이나 직접 파는 곳에 가서 사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위해서라면 그 불편함을 조금 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조금 더 큰데요. 내가 하는 일이 아이가 살아갈 미래의 지구를 아프게 하거나 해를 끼친다면 정말 미안할 것 같거든요. 환경을 지키는 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다.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지구를 지키는 일에 한결 다가가기 쉬울 것입니다. 브레인셀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우리의 한정적이고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살고 싶으신가요? 시간의 여유를 느끼며 살고 싶으신가요? 바쁘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24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는데요.
미니멀리즘을 만나고 필요와 불필요를 고민해 보면서 30년 동안 몰랐던 저의 취향을 알게 되었고, 물건이 줄어드니까 매 순간 자잘하게 선택해야 하는 시간과 고민을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그 에너지를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 일에 쏟으니 삶이 행복해졌습니다.